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우리 시장과 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 증시 조금 그나마 좀 선방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아주 크게 밀리면서 상당히 좀 큰 낙폭을 기록했죠. 예, 일중 그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면 네. 오른쪽 아래로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사실 약보합 정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선방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요. 네. 막판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규모 동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아래로 큰 폭으로 끌어내렸고요. 특히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동반 급락을 하면서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네. 지수는 700선이 재차 지금 무너지면서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던 상태고요. 어제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수급상 재료들이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 4,700억 정도, 또 네.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 정도, 두 시장 합쳐서 6천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우리 두 지수를 끌어내린 어떤 주범으로 자리매김했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역시 동학 개미들이 네. 그 물량을 대부분 받아내면서 1조 원 넘는 하루 만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개인들이 결집력이 좀 떨어지는 개인들이 그 지수 하락을 다 막아내기에는 좀 버거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코스피는 4.7%, 코스닥은 7.1% 정도 하락하는 모습.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88조 원이 증발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는데 급락한 이유 역시 미국장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바이오주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어제 급락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결국은 어제 급락세가 바이오주의 자체적인 악재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시장 전반의 재료를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는, 어제도 제가 이 코너에 나와서 S&P 500 지수 코스피의 PER이 너무 높다, 역사적 예. 평균보다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가격 부담 자체가 이제 증시 격언에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다라는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뭔가 조정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모멘텀이 마땅히 없어서 조정을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악재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나와주면서 시장은 좀 기다렸던 조정, 근데 이제 조정폭이 좀 컸다라는 게 의외긴 하지만 예. 기다렸던 조정을 어제 보였고요.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될 거라는 우려감들. 그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다시 반등을 다시 꺾어 놓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커졌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북한은 연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도발적인 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는 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다라는 건 어쨌든 한반도의 리스크가 커진다. 증시의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중국 어제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산업 네. 생산 지표도 약간은 개선됐습니다만은 시장 기대에 좀 한참 못 미쳤고요. 예. 특히 어제 나온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2.8%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는 좀 경제 활동 재개가 시작된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소비는 플러스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소비조차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에 시사점을 준다는 거죠. 미국도 이제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주들이 경제 활동 재개를 시작했지만 경제 지표 반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시원시원하게 나타나주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들이 중국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10원대까지 어제 이제 가파르게 12원 정도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해되고 지금 주식을 계속 패대기 치는 양상을 네. 보이면서 수급상으로도 꼬임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말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고 싶은 네.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주도 물론 어제 많이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조금 선방하기도 했고 그렇죠. 바이오주의 어제 흐름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바이오주도 이제 흔히 대장주라고 불렸던 코스닥 시장의 대장 바이오주들은 주가가 동반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또 HLB, 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은 뭐 낮게는 적게는 5%, 많게는 7%대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최근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지분을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보유 물량을 늘려가면서 주가를 많이 위로 끌어올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어떤 그 악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는 게 그 자체가 악재가 되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한편에서는 좀 선방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탑5에 들어가는 시젠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이제 대표 기업이죠. 지금 어제 주가가 한 1.4% 상승을 했거든요. 네. 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주가는 급락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모든 대형주들이 코스피, 코스닥을 막론하고 주가가 급락할 때 바이오주는 일정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좀 상승세 또는 버티는 역할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조금 살아있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장 초반만 해도 뭐 5% 이상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결국 맞습니다. 막판에는 조금 그 상승폭을 줄이긴 했고요. 어제는 또 특히나 기대주였던 그 SK 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얘기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형성될 정도로 굉장한 시장의 기대를 끄는 그러니까 올 한 해로 봐도 IPO 시장의 최대 유망주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 SK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업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IPO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 끌고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마침 IPO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화상을 통해서 간담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SK 바이오팜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 많은 대화들이 오갔고요. 그 대화들이 여러 뉴스를 통해서 이제 소화되면서 시장 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종목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네. 이달 17, 18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죠. 그렇죠. 이틀간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 희망가가 이제 그 대표 주관사랑 이제 그 합의한 수준이고요. 그게 네. 과연 기관 투자가들도 그 공모 희망가, 공모 예정가 희망가를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번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얼마나 SK 바이오팜에 관심을 가져주는지에 따라서 SK 바이오팜의 이후 IPO에 대한 열기가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 모레 있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끈다고 하면 이제 하순에 있는 22일, 23일, 24일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이 이제 또다시 이제 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달 2일에 주식시장에 실제 상장하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그런 일정을 밟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SK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자회사고요.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 굉장한 수직 계열화의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업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그걸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그걸 상업화하고 실제 판매까지 일관된 그 라인을 다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바이오 회사 중에 몇 안 되는 업체들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SK의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그런 자회사로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어제도 그 간담회에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그 제품 파이프라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인데요. 세노바메이트라고 지난 5월에 지금 미국 시장에 이미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독자적으로 SK 바이오팜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고요. 그 후보 물질을 실제 이제 그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FDA 승인을 받아서 실제 판매까지 지금 미국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미국 내 판매 자회사를 두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SK 바이오팜이 사실은 이런 몇 안 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약 후보 물질부터 판매까지 네. 한꺼번에 이제 한 회사에서 이루어내는 최초의 지금 우리나라 케이스거든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가들을 많이 끌어올렸던 재료들을 보면 기술을 이전하거나 수출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할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임상 3상까지 가더라도 사실은 상업화까지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과정, 그 리스크를 테이킹 못해서 네. 중간에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신약 물질을 아예 단 글로벌 업체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이제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업화 단계까지, 상품 상용화 단계까지 그 리스크를 다 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시장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리안 페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수면 장애 치료제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자체 개발해서 지금 판매까지 지금 직전까지 이제 가 있고요. 미국 판매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어제 그 간담회에서는 이제 유럽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 제품을 가지고라는 내용을 이제 어제 새롭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미국 시장에 약간 치우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유럽 시장까지 좀 확대하는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을 했고요.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암 치료제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그래서 뇌종양 치료제를 지금 조만간 그 임상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최근 한 4, 5년간 계속 그 자체 개발을 내부에서 진행해 왔고 뇌종양 치료제를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어제 이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그 두 개의 제품 파이프라인 플러스 알파로 뇌종양 치료제까지 새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시장이 줬기 때문에 네. 이번 이제 수요 예측 또 공모청약에서 굉장한 기대를 또 어떤 열기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SK 바이오팜 신약 개발부터 임상 시험 그리고 이제 판매, 상업화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 가능한 네. 독자적으로 가능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갖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회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IPO 그 공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봐야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분석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 자체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 초기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기본적으로 그 IPO 된 이후, 상장된 이후 주가가 이제 하락할 차익 매물에 시달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는 전반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SK 바이오팜이 설정해 놓은 구간들 공모 예정가는 한 36,000원에서 49,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네. 지금 증권사들을 대충 보면 그러니까 동종의 이제 피어 그룹에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공모가가 굉장히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몇몇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그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이제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 개발부터 판매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 가치, 내재 가치, 또 제품의 파이프라인들 이미 개발돼 있는 제품의 파이프라인을 감안했을 때 적정 주가가 주당 한 82,000원 정도라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공모 예정가의 한 2배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금 시장 내에서는 SK 바이오팜 물론 경쟁률이 굉장히 높겠지만 네. 그 공모청약에서 주식만 받을 수 있으면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입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IPO 되더라도 시장 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상장된 이후에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주 SK도 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어제 급락장에서도 주가가 지금 9%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주가 종가 보니까 30만 4천 원.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전통의 강호를 제치고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럴 만도 하다라는 거죠. 지금 SK 바이오팜이 굉장한 기대주인데 그 지분 100%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예. 고스란히 그 IPO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SK에 대한 기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공모청약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배정된
물량이 한 15% 정도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15%인데요. 예. 보호 예수가 이제 1년 정도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유통 주식 수는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SK 바이오팜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너무 적다 보면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SK 바이오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어떤 긍정적인 온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대체 종목이 뭘까를 찾다 보면 SK 바이오팜을 못 사는 투자자들이 SK 주식을 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대체제로서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주 SK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영진에서 발표한 내용이 SK 바이오팜을 IPO하면서 생기는 수익을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그 IPO 이후에 생기는 투자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늘린다든지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든지 해서 주가를 추가로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예. SK의 앞으로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SK 바이오팜의 IPO가 이제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과연 바이오주의 흐름, 주가의 흐름은 어떨 것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최근 이 SK 바이오팜 이슈가 뜨거워지기 직전 또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감이 나오기 직전만 해도 그 자체로 이제 사실은 바이오주가 약간 주춤거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달 초에 있었던 미국 암학회라든지 미국 그 임상종약학회 이런 학회에서 이제 신기술이 발표되고 하면서 사실은 그 바이오주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학회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사실은 끊기면서 이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야 될까 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그 고민의 시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터졌고요. 또 이제 그 우려감이 생기자마자 SK 바이오팜의 기대가 다시 이제 부풀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주는 약간 그 악재와 호재를 동시에 맞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네. 어느 정도 주가 하방 압력이 있겠지만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이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 최근 1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예. 최근 석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한 46% 올랐는데 헬스케어 지수는 96%나 올랐습니다. 네.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다만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는데요. 조정의 폭은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 어떤 단초를 어제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바이오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은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했다가 최근에는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팔고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 코스피 시장의 대형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밑으로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지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모든 바이오주가 다 계속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그 제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양호하고 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은 SK 바이오팜이라는 실적이 진짜 받쳐주는 종목이 IPO가 되면서 그 IPO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SK 바이오팜이 제품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이제 CNS 관련 치료제 테마주들이 좀 동시에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그 바이오주 내에서도 성장성이 담보되고 실적이 담보되는 대형주에 대한 선별적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새 아파트 청약과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SK 바이오팜의 공모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도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가 많지 않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자,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갖고 싶은 주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청약에서 조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뭐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 지금 그 재밌는 게 코스피 시장에서 SK증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SK증권은 이제 계열 증권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SK증권이나 대표 주관사를 통해서 이제 청약에 참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조금 그 유리한 국면에
유리한 국면을 가질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워낙 지금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또 그 공모 물량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공모 청약이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IPO 된 이후에 초기에 네.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 초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전략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실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올 들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만 해도 새내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의 새내기주들이 좀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강한 흐름 보였던 그런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IPO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일정 시점 됐을 때 주식을 사담는 전략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그래서 공모보다는 유통시장에서 저평가돼 있을 때 주식을 사담는 전략도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모가 워낙 치열할 것 같으니까 공모 이후에 상장 이후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